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지금 헌법을 고치는 문제로 곳곳에서 공방이 뜨거운데요. 멀게만 느껴왔던 헌법이 우리 일상으로 바짝 다가와 있다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헌법이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도 담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의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시사토론 오늘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토론할 토론자 소개합니다. 이용호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병관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택전 지방문권 개헌국민행동 전북본부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국회가 개헌 문제로 시끌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놓고 정당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용호 의원님, 지금 쟁점이 뭔가요? 지금 쟁점은 권력구조의 개편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은 그 부분에 관심이 많고 지난번 잘 아시겠지만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 이번 개헌이 있는 것이고요. 이번 개헌을 통해서 촛불혁명을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망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무능과 부패 이런 것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헌안을 보면 그런 부분은 좀 다소 미흡하다라고 하는 게 정치권, 특히 야당의 얘기고요. 그렇지만 또 이번 개헌안이 지방 분권이나 국민 주권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화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환영할 만하고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성진 교수님, 지금 방금 이용호 의원 말씀대로 야당의 시각이 대변하는 어떤 그런 의견일 수 있는데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개헌에 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고 또 국민들로부터 많은 요구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국회가 그동안 사실 개헌 과정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이제 개헌안을 발의를 했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분권 분야도 다양한 향후에 이제 토론이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조항이 이제 법률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이런 상황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정치개혁 분야에서도 아직은 여러 가지 좀 더 보완되어야 될 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저희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기본적인 큰 사회적인 틀의 변화의 방향은 그래도 내용적으로 선언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헌법을 법률화시키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더 그 정신을 실현시켜 나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관 실장님, 네. 개헌 논의가 처음에 불거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요구했던 내용도 있고 일정도, 기대했던 일정도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 개헌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지난 대선 때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방 분권과 관련된 그 요구를 했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출범을 하면서 저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 시도지사들이 모인 단체인데 협의회에서 이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건의도 여러 차례 했고 서명 운동도 이렇게 했는데 뭐 자주 조직권이랄지 자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주민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요구를 했었고 어느 정도 지방 분권 관련된 것들이 이번 대통령 발의안에 많이 반영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차차 논의하기로 하고요. 김택천 대표님, 네. 지금 어쨌든 개헌안은 대통령 발의로 발의가 됐고요. 국회까지 부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논의 과정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촛불시민혁명의 요구는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출발점에서 시작했던 거죠. 대한민국 근대 국가를 70년 관리와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는 새롭게 구조조정을 해야 될 시기는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틀의 헌법 개정이 큰 뜻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에는 권력 구조도 있겠지만 이게 지방이냐라고 지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모든 돈과 예산과 사람이 다 중앙에 몰려 있는 중앙공화국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금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팅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더 있는 것이어서 오히려 촛불 정신을 더 담아야 될 이러한 시기인데 아직 이 공이 지금 국회로 넘어가 있지만 국회에서는 묘연하다는 거 하고 국회 개헌특위가 1년 동안 그 내용을 가지고 각 5당이 전혀 회의를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내용을 직접 토의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좀 안타까워서 저는 말미에 오히려 국회도 개혁 대상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용혜 의원님 우선 국회가 여야 단일안으로 합의를 해서 개헌안을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함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 도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지금 이번 낸 안이 충분히 국민의 뜻을 다 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또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제출한 배경에는 이렇게 해서 국회를 좀 압박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의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여야 간에 좀 논의가 좀 활성화되고 있고요. 결국은 압축해 보면 권력 구조의 개편 문제와 또 그 비례성 그 선거 구제 개편 문제, 그 외에 책임 총리의 문제,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이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번 대통령의 헌법 발의가 국회의 논의를 촉발시켜서 어쩌면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럼 전망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6월 동시 개헌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사실 좀 불투명한,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이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하다고 하는 정치적 측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합의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게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자체도 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정치권은 지방선거 전에 여야 단일안을 만들어 놓고 그 국민투표는 한 10월 정도에 하자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의 입장은 지금 이제 대통령 안을 중심으로 하지만 야당은 조금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하는 요것을 서로 맞바꿔서 이번에 좀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번 지방선거에는 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 교수님, 근데 지난해 상황을 보면 그 대선 국면에서 각 당 후보들이 공이 6월 동시개헌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시에 이제 지금 가장 반대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6월 동시 개헌을 약속을 한 건데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촛불 민심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당이 이제 선거 전략으로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그 촛불 민심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사실 정치 권력을 시민들이 바꿔 냈지만 사회 각 영역에 있어서 변화들은 그렇게 빠르게 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답답함 이런 요구들이 사실 지금 쌓여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정확히 정치권이 직시를 해야 되지 않는가.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 이 국회에서 지금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야 의석수로 볼 때 이 개헌안이 이번에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국민들의 의사가 선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심판 형태로 나타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개헌 문제를 다루고 싶겠지만은 지난 촛불 민심을 통한 국민들의 개혁의 요구는 이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로 사회운동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가지고 있고 향후의 개헌의 진행 과정은 이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정치권보다는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천 대표님, 지금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6월 동시 개헌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당위, 예. 당위에 가까운 요구 아니었던 건가요? 그렇죠. 작년 5당들이 더군다나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5명이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정치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는 건데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어서 이걸 지키지 않는 그런 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거짓말이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번 지방선거에도 이런 점을 정말 감안을 해서 정치의 공약이 이렇게 비어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는 시민들이 표로서 좀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의석수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번 그 의석수가 시민들이 의식이 가미가 되고 또 시민들의 표심이 좀 강화가 되어서 좀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정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더 있는 거죠. 더군다나 전문에 4.19도 들어가 있고 부마 항쟁, 60 항쟁 요 이야기는 밑으로부터의 요구였습니다. 변화의 요구였는데 이런 요구들이 정치권에 넘어가고 나면 사장되어 버렸던 그동안의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이제는 국민들을 좀 무섭게 하는 그런 표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의견입니다. 최백관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보건 개헌을 준비하면서 네. 예상했던 일정과 시기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대선 과정에서 이제 각 당 후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약을 내걸었던 상황이고 그 일산 지방 선거 때 이제 동시 개헌을 하겠다라고 한 거였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방 분권에 대한 오래 전부터 수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부터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출범은 했지만 성년이 지금 훌쩍 넘어버렸는데도 아직까지 전륜발의 지방자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랄지 이런 것도 맞물려 있고 또 지방 선거 영향 미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하시겠지만 저희 지방 입장에서는 각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지방 분권 정신이 담겨진 헌법 개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첨언을 다시 드리면 이번 개헌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권력구조 개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대통령이 5년 단임하고 나서 무사한 대통령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대통령 거의 구속되고 측근도 구속되고 이것은 지나치게 대통령이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분권을 해서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이 어떤 시대적 요청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또 대통령이 또 유능하면 좋겠는데 무능할 경우에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치 부분에서는 적절하게 총리가 좀 책임을 지고 하는 형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전문가나 국민들도 상당수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내놓은 안은 아직은 좀 미흡하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매개로 해서 협의하다 보면 그러면 뭐 저는 합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꼭 저는 뭐 이번 개헌 국면이 올해 내로는 뭐 마무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6월 조기 개헌, 동시 개헌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일단은 우세한 것으로 읽히는데요. 그래도 일단 헌법이라는 게 그동안은 그냥 헌법하면 나오고는 무관한 문제, 멀리 있는 문제로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일상으로 다가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들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계기가 된 거는 지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 저항, 이게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김택천 대표님, 그 전에 방금 논의도 있었지만 어떻게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의 헌법 개정은 위에서부터 개혁이라고 본다면 이번은 오히려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좀 필요하고 꼭 바텀업 시대가 이제는 탑다운 시대가 이제는 바텀업 시대로 좀 바꾸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이런 시기였으면 좋겠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 지방분권과 권력을 분배하자고 하는 그 원래의 뜻은 시민민주주의의 확보이고 시민민주주의의 귀결입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그 의견은 세계 역사상도 없었지만 대한민국 역사상도 이걸 무혈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정치권이 그대로 좀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가장 안타까운 것이고 거기에 죽어가고 있는 지방은 어떻게 할래? 누구든지 답이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걸 명명해 주듯이 이제 그걸 벗어나는 새로운 그 추진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최병관 실장님,
그 헌법이 지방 균형 발전 네. 그 가치도 담을 수 있다. 네. 이건 그동안의 생각으로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밀접하다는 것도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지방 분권 개헌 중심이 되는데 그 이해를 좀 개념 정리를 좀 하면 그 중앙과 지방과의 권력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또 수직적 지방 분권입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아까 우리 김대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은 굉장히 비대화돼 있으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국 균형 발전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수평적 지방 분권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수직적과 수평적 지방 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지방 분권이 된다고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번 그 재정 조정제도 도입이랄지 이런 것들이 헌법에 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법률로 이런 것들을 잘 정교하게 설계를 하게 되면 균형 발전도 좀 어느 정도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 교수님, 결국은 헌법의 힘, 우리가 몰랐던 헌법의 가치, 중요성, 그걸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헌법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헌법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하위 법의 내용이나 방향이 새롭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촛불 민심에서 요구하는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시민의 힘, 사실 시민이 정치의 가장 중심에 설 수 있는 하나 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내용이 헌법에 얼마만큼 반영되느냐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헌법 과정이 개헌 과정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앞서도 언급하셨듯이 개헌이 우리한테 특히 우리 지역에서 특히 관심을 끈 거는 지방 분권 개헌이라는 그 워딩, 그것이 주는 상징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전문부터 우리 지역에서 반영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김 그렇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그건 좀 제대로 진행된 것 같습니까? 예, 좀 미비하죠. 첫 번째 선언적인 의미로 1조 3항에 저희들은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토론돼서 안을 올렸었는데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해서 좀 다소 방향성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음이 좀 아픈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주 조직권도 있고 자주 행정권도 있고 이러는데 문제는 자치 입법권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늘 이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예정인데 자치 입법권이 확보되지 않는 한 자치 행정권과 조직권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 세 법안이 다 법률과 법안에 따라서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과 똑같은 영향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명목만 지방 분권 국가이지 오히려 자주 조직권이나 행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국회가 공론을 좀 할 때에는 이 자치 입법권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에 걸맞는 이 정도의 권한을 내려주어야 그래도 지방 10대라고 하는 뜻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선진국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방 분권이라고 색깔만 보여주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서 오히려 지방 자치 입법권에 대한 새로운 좀 부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총론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 교수님 어떻습니까? 세부 항목적으로 평가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간 이렇게 말씀해 오셨거든요.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또 전향적이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번 안을 내놓으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흔적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이 국회로 공을 넘겼을 때 국회에서 결국 의결을 해줘야만 되는데 국회의 여야 간의 이런 합의를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는가가 일단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헌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전국의 상황 때문에 묻혀가지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사실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이제 수기형 시민 토론회를 4차례 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개헌안을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반영하는가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정부가 가졌던 안보다도 상당히 후퇴한 이런 안이 좀 나온 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실성을 굉장히 반영한 이런 안이죠. 그래서 한계도 좀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의 내용은 일단 정부안이 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오히려 더 좋은 안으로 보완이 되어 갈 수도 있고
또 이 한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무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방 분권 선언도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에 지방의 권한은 국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행정적 권한으로만 일반적으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정치적인 개혁이라든가 정치 변화랄까 이런 혁신들을 사실 끌어내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을 하나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장인, 정부로 본 거죠. 그래서 헌법에서 이 부분은 규정한 것은 앞으로 지방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그래도 기대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김택전 대표님 같은 분은 이제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동안에 그 지방자치를 나름대로는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우리끼리 할 정도의, 지방이 할 정도의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조금 엇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돈의 문제 아니겠어요? 재정의 문제. 그런데 지금 뭐 열악한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공무원의 월급도 주기 어려운 정도의 세수고, 또 한 가지는 과연 그렇게 할 만큼 인프라가 돼 있느냐, 경험이 돼 있느냐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그 지자체가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자치가 되려면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역별로 사실은 일당 체제가 여전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3분의 2 정도가 같은 당이기 때문에 견제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도 제대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데 좀 바닥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만일 지자체장과 또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의 일당일 경우에 이게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의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처음부터 지방 분권이 됐으면 좋겠지만 재정의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5년 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선거를 할 때 그때 지방의 권한을 같이 주었으면 그 연습을 25년 동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선거권만 주었지 지역의 권한을 하나 주지도 않은 거죠. 조직권도 주지도 않았고 행정권도 주지도 않았고 재정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해라,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권이 지역을 너무 약하게 생각하시는 건데, 앞으로 8년, 10년 정도 있으면 전라북도에 한 8개 시구는 지방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인구의 중앙 유입이 벌써 20년 전부터 계속 중앙으로 유입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조건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목소리를 내지 못한 거죠. 왜? 자기 지역의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 줄었던 요인들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게 지금의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하나의 시대인데, 오히려 나는 지금부터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바리시를 비롯해서 12개 시가 지방 부도가 난 시도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도 저는 앞으로 그런 시도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나는 미리 25년 전부터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하고 제주도처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범도시들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그런 누는 범하지 않아서 오히려 지금부터 해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지방시대를 맞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세계화 지방화를 이야기할 때가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화는 있었는데 지방화는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인구가 그 도시로 간 것은 국회의원들 잘못해서가 아니라 도시화, 산업화가 급격히 되면서 사실은 그런 수도권으로 과밀 현상이 생긴 것이고요. 그게 꼭 정치권을 탓할 일은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서 또 완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재정의 문제, 결국 세금의 문제거든요.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 특히 성남 이런 데는 돈이 굉장히 많이 세수가 거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세금 거친 것을 그러면 지방에 다 강제로 배분을 하자라고 해서 공동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서울 시민이
성남 시민이 이거 동의하겠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 지역만 생각하지만 국가 전체를 생각한다면 지향성은 맞고 방향성은 맞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이제 재정권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나는 국회나 중앙에서도 교부금의 내용들을 바꾸어주면 훨씬 좋을 거라고 그런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 녹색세도 이야기했고 탄소 배출량도 이야기를 했고 녹지 비율도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이 요즘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오히려 지방은 중앙에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서 교부세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자라고 해서 지방의 낙후도도 교부세 내용이 들어가고 탄소세도 이런 것도 좀 포함을 시킬 것. 특히 자동차의 보유대시다 이런 걸 활용한다면 지역을 더 중앙의 기여 기구로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관 실장님, 네. 지금 이 논의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입장에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내용 중에서 가장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 이제 아까 이용호 의원님하고 우리 김대중 대표님하고 약간 좀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대통령 개헌 발의안의 특징이 지방 분권 개헌인데 그 취지는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중앙 집권적 수도권 중심의 어떤 정치 체제, 권력 체제, 행정 체제 같은 것들을 이제 지방이 이제는 스스로 이제 20년이 넘은 성년이 됐기 때문에 지방 스스로 이제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이 분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율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고 봅니다, 지방은. 근데 이제 지방이 그동안 이제 우리 이용호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 권력 구조가 일당 중심으로 이렇게 지방의회가 돼 있다든지 언론 관계가 아직까지는 좀 안 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역량이 어느 정도 키워져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 분권을 하게 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저희 지방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자주 조직권, 자치행정권, 입법권, 재정권 이런 것들 약간은 좀 완벽하게 뭐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떤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어떤 중요한 것은 이제 법으로 헌법에는 이제 자세한 걸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을 어떻게 제도적인 설계를 잘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어떤 저희들 같이 열악한 비수도권, 전라북도 같은 어떤 재정이 열악한 곳에 더 많이 혜택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저희들 숙제일 것 같습니다. 조금 그 현안에 대해서 그 개헌안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한번 더 토론을 해보죠. 지금 논의를 들어보면 자치재정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듯한데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치재정권 개헌안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네, 뭐 그동안 지방이 그 세수에 있어서 한 23% 정도, 예, 그러니까 거의 뭐 8대2 정도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방에 특히 전라북도처럼 지방의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헌법에 지역 재정 조정제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들어간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본법에 재정 조정제도가 들어가 있었고 그 재정 조정도 각 주관의 상이한 재정을 법률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재정을 처음에는 국가와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조정 이거 이제 아까 언급이 좀 됐습니다. 공동세를 통해 가지고 공동세 비율을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양원이죠. 그러니까 상원이 개입을 해가지고 지방 정부 이익을 관철을 시켜서 지방 정부가 이제 많은 재원을 가져가도록 특히 이제 이 세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나 개인소득세, 법인세 이런 부분이 전부 공동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일단은 재원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법률을 통해 가지고 또 한 3단계 정도의 법률을 통해 가지고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을 다시 수평화시킵니다. 이런 아주 굉장히 철저한 작업을 거쳐서 지방정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법을 가지고 싶어도 그동안 어떤 규정이 없었거든요. 근거 조항이 없었거든요. 근데 헌법에서 이걸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률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앞서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과정은 앞으로의 과정은 사실은 시민들,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개헌을 만들어낼 건가 이런 것들이 전부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우느냐. 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고난이 지방에 많이 주어지지 못했던 것도 결국 주민자치의 역량이었고
또 앞으로 얼마만큼 지방이 권한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하느냐도 바로 주민의 의사고 주민의 힘이고 주민의 자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우리가 앞으로 맞춰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실장님,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초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를 네.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왔지 않습니까? 네. 그 분권이 되면 네. 지역 균형 발전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트랙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로 보십니까?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지방 분권의 가치하고 균형 발전의 가치가 이에 상충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방 분권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은 같은 개념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지방 분권과 수평적 지방 분권. 그게 이제 수평적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 재정 격차를 완화시켜서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번 헌법 안에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관계, 그다음에 지방과 지방 간의 관계에 관한 재정 조정 제도라는 것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을 하고 이게 이제 법률로 지방 교부세법이랄지 지방세법이랄지 이런 법률로 이런 것들이 잘 설계가 돼서 저희들 같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방 분권 다 환영을 하는데 저희들 같이 비수도권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갖는 것은 역시 그 자치 재정권입니다. 이 아무리 이 권한이 많이 있더라도 돈이 없으면은 지방자치단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세수 기반 자체가 지금 지방세만 해도 수도권에 55%가 있고요. 비수도권에 45%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같은 경우도 이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교부세를 받는데 그 불교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그게 다 서울하고 경기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격차가 심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작업들이 결국 재정 조정제도고 그렇게 함으로써 균형 발전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설계를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지방 간에도 격차가 그 개발의 격차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현 상태에서 균형 발전을 용인해 버리면 그 격차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한계, 이걸 어떤 깨고 나가는 그런 논의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영혼함 간의 격차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동안에 이 경제계와 권력 의 유착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가 그 균형 개발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정치적 과제일 것이고 헌법에서 그렇지만 국가 균형 개발을 이제 규정하게 되면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저희 정치권이나 혹은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몫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그런 것들이 이 격차가 줄어들게 시민단체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게 양쪽의 양날개로서 서로 그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풀어갈 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이 지방 분권의 새로운 어떤 기준, 지향점을 제시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특히 자치,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 자치 입법권이랄까 주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 권한이 많이 확대된 것 등은 굉장히 크게 우리가 평가를 할 만한 부분이죠. 이런 시대 정신을 분명히 담고는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앞서도 나왔습니다만 균형 발전에 대한 조항이 좀 더 강화됐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 1조에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뭐 지향인지 하여튼 죽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균형 발전을 같이 넣으라는 것을 저는 좀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 그건 들어가지 않고 아까 독일 기본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독일 기본법은 107조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방 간의 재정 격차를 법률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기초단체, 그걸 개마인드라고 부릅니다만 가장 기초단체의 재정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이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균형 발전에 대한 좀 더 보완된 규정이
앞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개헌이 국민적인 요구 사항이고 그리고 국민 개헌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정치권을 움직이는데 그리고 앞으로 개헌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서도 잠깐씩 언급이 됐는데 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쟁점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지역이 이걸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개헌에서도 국민을 사람으로 우리가 바꾸었고 이번 지방분권의 최대 수혜자는 지역의 정치권이 아니라는 거죠. 지역이 시민이고 주민이고 자치이지 이걸 지역의 정치권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 소환권도 있고 주민 참여 강화 방안도 저희가 있듯이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로 방향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만큼 지금 지역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하는 것도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이걸 나누게 된다면 지역에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종전처럼 한 메이커에서 공약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솔직히 지역의 모니터링도 해보고 주민들의 또 공약사항도 들어보고 의견 수렴도 해서 자기 공약을 준비했는지라고 하는 그런 매니페스토 과정에 지역에 있는 우리 선거 출마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아래로 겸손하게 내려가서 지역의 공약을 준비하는 이런 좀 하나의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하나 있는데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121조를 보게 되면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버금가는 대단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차라리 이게 헌법 1조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자치권에 대한 향후에 이런 우리의 관심들 발전, 지방자치가 그동안 20년이 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만은 사실 지방으로부터의 권력이 상당 부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기대만큼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제 지방정부의 운용 자체는 주민의 자치권을 얼마만큼 확대시켰는가는 우리가 다시 돌아볼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지방재정도 예를 들어서 23%입니다만은 실제 지방정부가 쓰는 액수는 전체 예산의 한 4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재원을 이미 지방정부가 사실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방교부세나 이런 걸로 지방에 갔을 때 이런 이전 재원들이 과연 주민의 삶에 주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지역 발전에 얼마나 사용이 됐었는가 이런 부분은 지방정부가 사실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권력의 분산과 함께 진정한 주민자치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할 얘기, 짚을 얘기는 너무 많은데 저희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에 대한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토론자들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방안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 겸해서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택천 대표님. 예, 지방시대라고 말만 했었지 지역의 색깔 있는 발전을 고민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지역 발전 계획이 바뀌어버린다고 한다면 지방에 100년 계획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경영과 관리를 해와서 지금 개조를 한다고 한다면 지방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지방 실적에 맞고 지방 위치에 맞고 지방 색깔에 맞는 지방 시대를 준비하는 지방 분권의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시대여서 지역에 있는 정치권들이 오히려 주민을 어떻게 모시고 또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을 위한 방안인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시민자치, 시민민주주의의 기초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성진 교수님. 네, 뭐 개헌에 대한 논의는 당리 당략을 철저하게 떠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저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번 개헌 논의를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 국가뿐이 아니라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진정한 자치의 주인은 주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같이 생각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기 바랍니다. 최병관 실장님. 네. 이번 대통령 발의안에서 포함된 지방 분권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작, 그러니까 시발점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 좋은 제도라도 그 후속 조치들이 잘 이행이 돼야만이 결국은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률이랄지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마련해야 된다. 특히 우리 같이 그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 전라북도도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예, 이번에 아마 헌법의 중요성을 새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이번 개헌이 되면 이제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릴 텐데 그러려면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지방선거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런 준비가 돼야지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국회도 이제 아직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이뤄지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전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촛불 혁명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의 뜻을 다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도라도 합의해서 안이 서둘러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인데요. 감동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차별과 억눌림을 느껴온 지역민들이라면 역시 감격스러울 겁니다. 오늘 토론회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됐길 바라면서 시사토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